안녕하세요. 왕초보 구조 해석의 강문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어셈블리 해석을 진행하면서 접촉 조건에 대해서 한번 처음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접촉 조건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더니 접촉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접촉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자료인데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또는 멀티바디일 경우에 서로 간의 결합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불러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접촉이라는 부품 간에 서로 면들이 만나는 부위에 전체 접촉인 본드 접촉이 설정이 됩니다. 접촉 조건은 크게 본드 접촉과 관통 허용과 관통 없음 이 세 가지 종류로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본드 접촉인 경우에는 하나의 파트처럼 움직일 때 사용이 되고 모든 면이 결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관통 없음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부품이 서로 다르게 변형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작업이 되어 있고 서로 아무런 구조적인 연결이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관통 허용은 서로 면들이 따로 움직이거나 서로 미끄러지긴 할 수 있는데요.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상호 연결 관계가 없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결과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그림만으로는 조금 뭔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4개의 플레이트를 조립한 어셈블리를 가지고 각각의 접촉 조건마다 어떻게 다르게 변형이 되는지 동일한 모델로 저희가 3가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셈블리는 총 4개의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모델이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4개의 바닥면에 모두 고정인 구속 조건을 부여를 하도록 할 겁니다. 하중은 전체적으로 플레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플레이트에만 끝단에 500N의 하중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가지 접촉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전체 본드 접촉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관통 없음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레이트 1, 2, 3은 본드 접촉이고요. 플레이트 1, 2, 3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4번 플레이트와는 관통 허용이라는 접촉 조건을 부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플레이트 4개를 메이트를 진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일단은 아래쪽에 종류별로 해서 해석을 이미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드 접촉인데요. 저희가 어셈블리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면들이 만나 있는 부위에 본드 접촉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접촉인 본드 접촉인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구속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4개의 면에 고정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도록 하고 하중은 전체 모서리가 아니라 가운데 플레이트에만 있는 끝단 모서리에 500N의 하중을 부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응력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응력을 표시했을 때 보시게 되면 자, 이 플레이트 형상 자체가 하나의 부품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변형이 발생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결과에서 오른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품인 것처럼 형상의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통 없음인데요. 4개의 부품이 모두 다 관통 없음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접촉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되어 있었던 본드 접촉을 정의 편집을 통해서 관통 없음이라는 접촉 유형으로 보고요. 면들이 붙어있는 부위에 관통 없음이라는 접촉 조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응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드 접촉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한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조적으로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관통 없음이라는 부여를 해줬더니 첫 번째 가운데 있는 플레이트만 변형이 발생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뒤쪽에 있는 플레이트는 한 몸처럼 움직였던 부분이 지금 가운데 플레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뒤쪽에 있는 플레이트가 변형이 발생이 되는 형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구조적인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플레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두 번째 플레이트가 서로 다르게 변형이 발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재질이 다른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통 허용인데요. 아까처럼 부품 접촉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접촉 세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부품 접촉은 처음에 저희가 어셈블리를 불러왔을 때 본드 접촉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위에 연결의 접촉 세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연결이 본드 접촉으로 되어 있던 부품 접촉은 무시가 되고 접촉 세트가 우선순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촉 세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편집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 개의 플레이트 면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플레이트 면이 서로 선택을 해서 관통 허용이라는 유형을 제가 부여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 부품은 본드 접촉이 되고요. 나머지 세 개 부품과 플레이트 4번은 관통 허용이라는 접촉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똑같이 바닥면 고정과 그 다음에 가운데 플레이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응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플레이트 1, 2, 3은 한 몸처럼 첫 번째 본드 접촉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전혀 상호 연결관계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그대로 뚫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떠세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조건을 동일한 어셈블리에 다르게 부여를 했는데 서로 다르게 변형이 발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접촉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